방금 소개받았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상임활동하고 있고 저희 젠더와 노동건강권센터도 담당하고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사실 결과를 발표한다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연구한다고 이제 만났던 이제 여러 형태의 서비스 노동자들 그리고 설문을 해주셨던 수많은 분들 그리고 저희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앞 뒤에 있는 급식이라거나 뭐 재생산 같은 그런 현실을 그런 노동자들이 처한 그런 객관적인 현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런 심포지움이 어떤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맡았던 부분은 주로 마트 그리고 백화점, 면세점, 뭐 호텔, 카지노 등등 주말에 주로 많이 영업을 한다라는 이유로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시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스케줄표에 대한 부분들, 일삼 균형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연구들을 저희가 올해랑 작년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공통된 부분들을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공통된 부분들을 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자료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순서는 배경 목표, 연구 방법,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마트를 많이 가는 편이긴 한데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현재의 많은 대형마트는 월 2회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는 그 잠옷 입기 등등을 통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월 2회 한 달에 2번 일요일을 기본으로 한 의무 휴업이 명시가 되었으나 여러 등등의 지자체에서 이것을 후퇴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이제 대표적인 우리 자본가 단체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나 하셨길래 한번 인용을 해보았는데 의무 휴업을 평일로 바꿨더니 그러니까 주말에 마트를 열었더니 장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냐라는 그러한 공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주말에 노동을 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상한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을 노동을 해야 되는지 야간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스케줄표를 잘라서 네가 다음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퇴근해 라는 것을 통보받기도 하고 그것이 시시때때록 변경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말에 고객이 많이 온다, 주말에 영업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주말 노동이 기본값이 된 노동자들을 저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저희 민주노총 노동조합들에게도 우리 한국노총에도 오셨는데 어제 그렇게 노동자 조직 활동을 열심히 해고 계시는 노동조합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의 연구와 2024년의 연구를 통해서 주말 노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업종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의 형태들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연구들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공통되게 나왔던 부분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작년 2023년에 의무 휴업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 청주 지역 마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 면접을 통해서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는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는지 나의 일터에서의 나의 삶의 시간표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마트를 뿐만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등등 있는 많은 형태의 주말 노동자들을 만나서 사회적 휴일로서의 주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 저희가 만났던 분들은 50대 여성들이었고 이번에 24년 연구에서도 한 2,700여 명을 만났는데 직군에 따른 성별 분류가 굉장히 뚜렷했고 마트나 서비스, 백화점 이런 동네들은 50대가 많았지만 40대, 30대 순으로 아까 이윤교 소장님 토론문 보니까 거기도 약간은 숫자는 약간의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청주 지역 면접하면서 받았던 스케줄표인데요. 이 청주 노동자의 스케줄표였습니다. 마트 같은 경우는 한 달 단위로 스케줄표가 주로 짜여서 나와서 올해는 8월 24일이니까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시간표가 대략 7월 25일쯤 나오는 그러한 구조였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4명이 한 조다라 했을 때 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여니까 일요일에 누군가는 나와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네 명 그 한 조에서 서로 조율하는 형태로서 스케줄을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바뀐 다음에 이제 관리자로부터 정말 당신이 생각하기에 한 달에 주말은 8, 9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휴무 2개만 체크해 주세요. 근데 주말에 연속해서 체크하지 마세요. 이러한 지시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간에 주말에 문을 열면 누군가는 나와야 되니까 그 누군가는 나와야 되는 것들을 이제 서로한테 눈치 싸움을 시키는 그러한 방향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스케줄 근무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케줄이 자주 변동되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이날에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 것 자체를 되게 뒤늦게 알게 되고 그런 상황들도 작년과 올해 똑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최종 스케줄을 일주일 이하로 통보받는 데 있어서 한 60, 70%가 그렇다라고 체크를 해주셨고 그렇게 그때그때 통보될 때는 당연히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내가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 그럼 내가 연차를 써야 되는 건지 내가 여행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거나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되겠죠. 그랬을 때 본인의 노동 시간을 통제하기 힘들게 하거나 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기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내가 주말 휴무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주말 휴무를 배정받지 못했는데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무슨 좀 쉬고 싶어라고 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차밖에 없는데 뭐 내가 연차 가면 다른 동료들은 내가 없는 만큼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부족한 인원 속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 왜 못 사용하냐라고 24년도에 연구에서 물었을 때 주변 동료 업무 과중된다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접 통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5번의 휴일이 한 달에 나한테 필요하다 했을 때 애초부터 5개를 다 제시하는 게 아니라 5개 다 제시하면 뭔가 눈치도 보이고 뭐 등등등 하니까 한 2개 정도만 제시하면 오케이 그 2개 정도는 받아줄게 이런 형태로 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짜여서 나오는 한 달 전에 이제 매달 25일, 26일에 그건 이제 마트 같은 동네였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뭐 2주, 3주 정도 단위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짜주시는 것에 약속을 맞추거나 혹은 어쨌든 간에 주말엔 나와야 되니까 이날 부족하니까 당신 휴무라고 썼는데 죄송하지만 나와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매번 거절을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고 그럴 때 내가 이 주말에 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만약에 나도 이번 당장 내일인 일요일에 나도 쉬고 싶고 우리 친구도 쉬고 싶은데 내가 쉬고 싶은 이유는 결혼식을 가야 되는 거고 친구가 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예를 들어 뭐 누가 상을 당했어. 그럼 당연히 뭔가 여러 통념상 상을 당한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가 가고 나는 별 수 있나? 그냥 가야지. 이러한 형태로 서로 조율을 하는 그렇고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뭐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하는 형태로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도 마트 주말에 많이 가죠. 저도 주말에 많이 가는데 뭐 호텔 주말에 이제 쉬러 많이 가죠. 그런 것처럼 주말에 노동자들을 많이 배치하지만 고객들이 많다라는 이유로 애초부터 인원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주말에 노동자들은 되게 강한 노동 강도를 감내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할 때 뭐 얼마나 되는 것 같아서 해서 되게 숫자로 한 2, 3배는 되는 것 같은데 서너 배는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숫자로서 되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자기 노동 과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으니까
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의 주말 노동 강도는 소위 말해 개빡세다라는 것들을 계속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저희가 올해 24년도 설문조사 문항인데 평일과 주말을 각각 근로환경 조사에 있는 문항으로 각각 물어봤을 때 파랭이가 평일이고 주황이가 주말이었는데요. 그리고 초록이는 이제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주황이 주말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한다, 엄격한 마감 시간에 맞춰서 일한다라고 했던 비율들이 되게 많이 높았던 것들을 설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 빡세게 일하고 남들은 쉬는데 나는 주말에 빡세게 일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 3개는 1-3균형에 대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것들을 이제 체크하도록 했는데, 이제 우리 설문 응답자 파랑이들이 되게 낮은 그런 만족도를 보였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까 청주에서 주말에서 평일로 바뀌었다라고 했었는데, 바뀐 다음에 그런 불만족도가 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쉬는데 자기는 쉬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못 보낸다라는 부분들도 작년과 올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작년 부분 중에서 조금 한편으로는 좀 특이하고 좀 강조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 제가 만졌던 부분은 이제 수요일로 의무 휴업이 변경되었던 분이었는데요. 일요일에 마트가 쉬면 자기도 쉬잖아요. 가족들도 쉬죠. 다 같이 늦잠을 자는 거야. 근데 수요일로 바뀌면 수요일날 자기는 의무 휴업이니까 자기는 안 가요. 직장을 안 가. 근데 집에서 남편과 아들은 학교를 보내거나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어쨌든 간에 주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먹이고 등등을 해야 됐다. 그것 때문에 뭐 나는 수면 시간이 뭐 줄어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연습자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일터와 가사노동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찍 일어나야 됐던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담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일하는 직장인데 내 스케줄도 내가 모르고 내가 언제 나와야 되는지를 저희 윗분들이 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노랑 무력감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결혼식 다 주말에 하잖아요. 우리 만약에 호텔 주말에 하잖아요. 근데 그럼 거기 당연히 주말에 하니까 난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지 라고 하는 상황들에 계속 겪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주말에 쉴 수 있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약간 낮은 기대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아니다 주말에 사업장이 돌아가야 한다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사업장이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되는 사업장이냐에 대한 질문도 계속 근본적으로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가야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하는 주말 노동자들은 왜 매번 주말마다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시간표에 대한 통제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권이 되게 약한 상황 속에서 그런 고정적이고 공동휴일, 의무휴업을 포함한 고정적 공동휴일의 도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연구라는 어떤 틀을 통해서 이제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 명확하고 일관된 요구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사실 출퇴근 요일이랑 시간을 그때그때 통보받아도 되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시간표에 대한 어떤 통제권, 노동 과정에 대한 통제권, 그것이 주말 노동뿐만이 아니라 뭐 야간 노동 혹은 뭐 불규칙 노동 등등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까지 조금 더 확장된 논의들을 일터랑 3터에서 앞으로 같이 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건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잠깐 계시고요. 뭐 정식으로 플로어에서 QA는 나중에 받겠지만 그래도 잊어버리기 전에 꼭 한번 이건 물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네. 예. 없으시면 제가 사실 그 주말 쇼퍼로서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또 주말에 쇼핑을 가면 이렇게 슬렁슬렁 다니지 않나요? 빨리빨리 안 하고. 네, 그래서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그래도 이렇게 규모가 조금 있는 마트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게 규모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스케줄의 시급성, 그 선택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도 관찰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 질문 주셨던 같은 업종에서 사업장 규모를 직접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아서 약간 사업장 업종별로의 같은 업종에서 노동자 수에 따른 통제권 이런 것들을 약간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 다만 면접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 한 조가 서너 명인 동네 혹은 뭐 일곱 여덟 명인 동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당연히 조의 인원 배정된 인원이 적으면 거기에 따른 당연 뭐 더 빡세게 일을 해야 됐다거나 스케줄 조율이 어렵다거나 그런 것들을 면접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뭔가 설문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는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정성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구술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조사하신 그 스트레스가 인간공학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인적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건강 영향하고도 연관지어서 분석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내년에 또 이 모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을 잘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